한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스탁을 열기 전에 아무래도 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 얘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코멘트 짧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미 많은 분들 평가를 들으셨고 아마 어제 경제 뉴스에서 하루 종일 지겹도록 아마 들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향이 어땠는지라는 거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예. 여하튼 3대 지수가 내렸는데 어저께 우리 시장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3대 지수 중에서 뭔가 좀 성장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나스닥이 좀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금리가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좀 실질적으로 올라갔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반면에 오늘 다우지수는 1% 정도 내외의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이 1.4% 떨어졌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보면 금년 3월 이후 아마 제일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 이상 하락한 날이 지금 그 거래일 수로 보면 60일, 70일 지나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5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 이상 하락. 그만큼 시장이 큰 변동 없이 주가가 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장의 영향은 어떤 정도 조정을 받고 싶은 좀 쉬어가는 시기에 일단 하나의 어떤 꺼리는 줬다라고 있는 정도 해석하는 것이 저는 뭐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3대 지수 약간의 차이를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보다는 월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할 텐데요.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뭐 걱정거리가 많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월가에서 존경받고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얘기 많이 들으셨지만 대표적인 어찌됐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피치가. 물론 좋아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죠. 좀 심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분은 워낙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쪽에 얘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있어도 뭐 아주 최소한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옐런 재무장관은 이제 정부 쪽에 있으니까 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서 이것도 잘못된 결정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채권이 여전히 뭐 투자 최고 등급 아닙니까? 그래야죠. 트리플 A에서 네. 조금 내려갔고 한 단계 내려갔는데요. 그러면 옐런 장관이 하는 얘기가 딱 이거거든요. 미국 채권이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채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동남아가 있건 아니면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다 뭐 남미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느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건 일반적으로 정부 당국이나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 얘기고 시장의 영향은 약간 다르게 방향될 수 있죠. 10년물 금리가요.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갔습니다. 오늘요. 거의 4.1% 넘나들고 있었으니까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지금 오늘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금리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있다 보니 다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향을 어디서 더 많이 받느냐? 나스닥이냐 성장주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었죠.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미국 달러는 상대적으로 좀 올라갔죠. 이게 달러 인덱스로 102포인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게 한 6개국의 통화를 상대적인 가치를 모아서 만든 인덱스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힘인데요. 달러가 약해진 듯 하고 있고 아마 많은 전문가들, 많은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TV에 나오나 아니면 언론에 나오는 분들이 뭐 대부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달러가 좀 약세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달러의 패권이 이제 끝났다 하는 분들은 간혹 유튜버 이렇게 뜨잖아요. 최근에 저는 그런 얘기 아예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제가 수십 년 동안 들어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달러는 너무 작년에 올라간 것 같아요.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달러도 이렇게 조금 올라갔지만 이게 앞으로 또 100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움직임이 있었지만 반응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보고 얘기했고요.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요. 올해 들어서 은근하게 시장에서 반응이 물론 예전부터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 3배짜리 매매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의아하게요. 채권들 이런 매매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무슨 여러분들 커뮤니티나 이런 쪽의 언론이나 이렇게 하는데 보면 채권 ETF를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주식이란 건 직관적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면 나도 돈을 번다,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채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채권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채권을 뭐 8년짜리 뭐 은행에서 사셨다. 증권에서 사셨다 그러면 그건 가격이 아주 정확하게 일정 수준 나갈 수 있는데 ETF라는 건 대부분 복합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듀레이션, 기간이 다 남아있고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채권 시장은. 근데 채권, 20년 이상 채권을 일반적으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도 듀레이션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제일 많이 하는 거가 TLT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채권인데요. 연초 대비 2.4% 떨어졌습니다. 이건 그나마 20년 이상 일반적인 거라서 나름 뭐 할만하고 우리나라 연기금도 많이 갖고 있고요. 갖고 있는 건 뭐 훌륭하라고 할 수 있죠. 분산 투자 차원에서 주식이 흔들리고 있을 때 대비해서 채권을 갖고 가는 거. 뭐 아주 좋은 전략이고 분산 투자 맞는데 그다음부터는 약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검색해주면 이 ETF를 얘기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TMF입니다. TMF요. 네. 20년 이상 채권, 아까 그 TLT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3배짜리입니다. 3배짜리인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방송 보신 분들 딱 갖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위에 보였던 아까 TLT가 연초 대비 2.4% 떨어졌거든요. 이건 마이너스 13.7%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3배라고 그러면 곱하기 3개를 그냥 쉽게 하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배가 넘어가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지를 그분들한테 설명하거나 여러분들의 주위에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올라가면 3배, 5배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이요. 근데 오늘 13.7% 떨어졌거든요. 엄청 많이 한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 그 다음 건 제가 표현을 안 갖고 왔는데 또 하나가 TLT의 그 상품에다가 커버드 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진짜 여러분들 이해 못 합니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러면 뭐라도 해도 되지만 본인이 한 3, 4분 동안 주위 분들한테 자신감을 갖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가족들이라도 설득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뭐든지.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 3배짜리를 설명을 3분 이상 할 수 있다? 전 없다 보고 있고요. 이거를 많이 하는 분들, 커뮤니티에서 얘기하거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한테 와서 얘기해 보시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막 쉽게 얘기하거든요. 다들 이런 건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좀 시간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인해서 나온 얘기들 한번 정리해 주셨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좀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채권의 움직임이나 달러의 움직임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더 두고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쪽 채권 너무 ETF, 너무 이런 쪽에 심취하시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동시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스탁 3가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프뷰티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주가가 작년 5월 저점 대비 무려 6배가 올랐습니다. 이거 어디서 이런 저력이 나오는 건가요? 작년에 저희 방송에서 저희 월가워스뿐만 아니라 이 월스트리트 모닝부에서 상당히 많이 다뤘던 엘프거든요. 근데 엘프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딱 하기가 쉽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매장에서 막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올리브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딱 팝니다. 이걸 팔고 파는 상품이고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그 소위 MZ 세대에서 많이들 선호를 받고 있고요. 쉽게 해서 올게닉 쪽에 많이 이제 해갖고 이제 많이들 하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주당이 이번에 또 한 번 서프라이즈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0.56달러였는데 1.1달러가 나왔고요. 매출도 한 20% 정도, 15% 정도 더 나오면서 한마디로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에 2번씩 파이퍼 샌들러라는 곳에 그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화장품 브랜드 1위는 압도적으로 한 4년째 엘프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기에 좀 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최소한 6군데 정도가 오늘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엘프뷰티 MZ세대가 사랑하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네요. 두 번째 핫스탁은 매치그룹입니다. 여러분들 틴더 잘 아실 텐데 그 틴더를 보유한 매치그룹이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가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쩌면 장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적은 나쁘지 않았죠? 네. 매치그룹은 아시다시피 이제 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면 저게 뭐냐 할 수 있겠으나 지금 보면 젊은 분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남자 여자가 그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래서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직접 물어보면 깝깝하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세상의 트렌드의 한복판에 있는 게
매치그룹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말씀드리면 쉽게 해서 틴더도 있고 요즘 보면 힌지라는 것도 있고 그게 브랜드가 제가 알기에는 100여 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있고 해커를 엄청나게 인수한 겁니다. 이 친구들이. 워낙은 처음에 모회사는 그냥 홀딩 컴퍼니입니다. 이런 온라인 플러스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 거가 됐고 예전에는 혹시 유튜브만 아시지만 비메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 비메오도 다 이 친구들 거였는데 이제 독립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여튼요. 그래서 이제 매치그룹이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이들의 실적 발표에 또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통계 두 개를 보고 제가 물론 저는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좀 할 수도 있지만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시기 위해서는 굳이 통계를 두 개가 갖고 있는 통계도 아주 직관적인 통계가 보여드리겠는데 첫 번째 통계 그림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뭐 제가 글로벌인지 어딘지는 안 나왔지만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네. 3분의 1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앱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앱을 깔아야 되는군요. 물론 3분의 2는 아직도 그렇죠. 뭐딴 데서 만나서 했겠죠. 네. 뭐 교회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성대에서 만나고 다 있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3분의 1은 여기서 시작했다는 걸 갖고 있겠고요. 또 그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뭔가 관계를 만들려면 이제 서로 만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채팅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극장도 할 거 아닙니까? 40%는 미국에서 이건 미국이라고 딱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40%는 지금 온라인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저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또 1992년인가 3년에 시작되는 회사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오래된 회사인데 지금은 많이 커졌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잠깐 보겠습니다. 네네. 적자가 예상됐었거든요. 이번에 11센트 적자가 예상됐는데 주당 이익이 48센트로 나왔고요. 예. 매출도 8.12억 달러인데 8.3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는 예상치 수준에서 조금 못 미쳤다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8에서 9달러 9%였는데 8.75에서 8.8은 뭐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모자랐다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투자 의견 보면은요, 이게 큰 회사가 아니고 작년에는 워낙 또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 하나였거든요, 작년에는. 그랬군요. 근데 올해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BTIG 같은 경우에서 중립에서 매수 바로 올리고 목표 주가를 60달러로 제시하게 됐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세상의 변화가 분명히 있고 이 한복판에 이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성을 만나려면 앱을 깔아야 되는 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적자를 예상했는데 그래도 주당 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의 주가는 조금 아쉬웠던 것으로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하스탁은요.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한 종목입니다. 페이팔이고요. 저평가 우량주의 힘을 보여줘 제가 붙인 말이 아니라 CNBC에서 최근에 한 20%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선정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로 특히나 테크주에서는 페이팔만 유일하게 꼽혔거든요. 실적 어땠습니까? 말하기 전에 그 매치그룹은 이제 아까 이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 시각이고 그 해외에서는 해외에서 제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해외에서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아마 첫 화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요? 아마 거기서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 여튼 예. 사람 간의 관계를 만나는데 네. 심지어 친구끼리 이건 아무 큰 부담 없이 내가 그래서 무슨 좋아하는 콘서트를 간다. 취미도 예를 들어서 공유하고. 내가 이번에 잠실에 야구장을 가는데 네. 혼자 계시면 가서 치맥을 할 친구 만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일단 그리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시각을 넓혀질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페이팔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번에 이익이나 주당 실적은 그렇게 뭐 나쁘지도 않고 딱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72.7억이 예상됐었는데 73억이 나왔고요. 주당이 1.15달러가 예상됐는데 1.16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림으로 잠깐 이것도 회사에서 발표한 건데요. 조금씩 뭐 좋아지는 정도 나왔는데 네. 문제는 두 가지 정도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순현금 흐름이 작년 대비해서 약간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진율이나 에비타 마진율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 거기서 약간 예상을 못 미쳤거나 작년보다 약간 슬로우한 정도 그 정도가 있겠고요. 이런 그 페이팔이나 스퀘어 그 블락이죠. 이런 것들이 한때 시장을 완벽하게 파괴시켰다면서 끌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팔이라는 것은 벤머라는 거를 출시하면서 사람들의 결제를 돈을 주고받는데 하나의 큰 역할을 한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블락의 스퀘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중소 상인의 중소 가게에서의 걸었던 결제를 해줬고
또 하나는 팬데믹 시기에 캐시앱을 통해서 계좌가 없는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돈을 받게 줬거든요. 그래서 예. 가장 큰 걸 했는데 문제는 그 모든 것에 가장 큰 경쟁사 복병 하나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애플이죠, 애플. 그렇군요. 애플의 페이, 네. 애플의 모든 것들, 애플이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이들은 어디로 전체가 갔냐면은 소위 이들 두 회사가 모두 어디로 갔냐면 비트코인에 갔죠. 그러니까 그랬죠. 비트코인의 결점이 예. 비트코인에 그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투자를 했거든요. 거기서 녹은 상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주가에 좀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갖고 가기에는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는다. 예를 들어 블락 같은 경우 예전 스케일시겔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몸이 정말 정말 한계가 느낄 정도로 정말 무섭다 그랬거든요. 그 회사가. 그렇지만 지금은 그 무서운 회사가 아니게 된 것이 지금 아까 그런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걸 꼭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팔홀딩스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페이팔의 전망에 대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